자, 오늘 첫 번째 수업, 주얼리 제작 첫 번째 수업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얼리에 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거나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처음 접하는 주얼리 세공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충분히 될 것이고, 관련 학과를 나왔지만 주얼리 세공만 전공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러분들이 주얼리 세공을 하기 위한 어떤 세공 공구 사용법에 대해서, 공구의 종류와 공구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기본적인 도구. 여기 보시면 톱대, 톱대, 이거는 순원, 이건 톱날, 측정기구, 확대경, 땜은 스레박, 줄, 작은 줄, 세공줄, 가는 줄, 광새와 갈새, 갈기, 핀새, 집게, 망치 종류죠. 나무망치, 쇠망치. 이 기본적인 도구 정도만 있으면 좀 간단한 재료는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다녀야 할 어떤 도구에 가는 것만 제가 이렇게 딱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도구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기초 작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순원이죠. 은 재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은 재료를 사용하고 나서는 금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는 방법은 똑같고 재료만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어떤 주얼리 제품은 순은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잘 만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태가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순은을 정은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정은을 만드는 방법은 92.5%의 순은에 7.5%의 불순물, 이것이 정은입니다. 그럼 여기서 7.5%는 순동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은 제품 같은 경우는 순원을 정은으로 바꿔서 92.5%는 순원이고 여기에 7.5%의 불순물 순동을 넣어서 구리죠. 정은으로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금 제품이죠. 순금 99.9%의 순금 제품은 여러분들도 순은을 주얼리 제품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너무 무르기 때문에, 그리고 스쳐 지나갔을 때 조금 달아지는 부분도 많이 달아지기 때문에 순은으로 어떤 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황금 열쇠나 돌반지 같은 경우는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고이
놔두기 때문에 이제 순금 제품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에 가까운 반지나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경우는 18K나 뭐 14K나 다양하게 불순물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순금을 18K나 14K로 만들었을 때는 이 공식을 잘 알고 계십니다. 1K당 4.16%의 순금을 함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18K는 4.16을 곱하면 74.88이라는 순금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은 18 곱하기 4.16이에요. 그죠? 그럼 74.88의 순금이고 여기에 나머지 불순물이죠. 여기서 순은 같은 경우는 정은을 만들 때 순동을 넣지만 금 같은 경우는 불순물을 우리가 알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업적으로. 이 알로이는 은에다가 구리를 함유한 것이다 라고 보시죠. 여러분들 중에서 18K도 적금이 있고 약간 적색기 나는 것도 있고 황색기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구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알로이를 만드는 구리의 비율에 따라서 적금, 약간 빨간색 금, 노란색 금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알로이의 은과 구리의 비율에 따라서 그런 적금, 황금이 구분됩니다. 조금 더 이론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화이트 골드 아시나요? 화이트 골드 백색금이라고 돼요. 백색금. 이 화이트 골드는 원래 백금 있죠. 백금. 플라티늄. 이 백금을 모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화이트 골드는 금입니다. 금. 똑같은 금인데 제가 아까 금방 18K 황금을 만들 때는 여기 불순물을 알로이라는 걸 섞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 백색금은 18K에다가 그 나머지 불순물을 파라듐을 넣습니다. 파라듐. 그렇게 되면 백색금. 가격은 18K에 여기 있는 알로이가 들어가 있는 황금하고 백색금하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74.8%에 반올리면 75%겠죠. 75%의 순금에다가 알로이를 넣은 것인지 그 다음에 파라듐을 넣은 걸로 인해 가지고 백색금과 황금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백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백금으로 만들면 될 것을 왜 화이트 골드로 만드냐면 백금은 세공 작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백금은 주조 공정을 많이 씁니다. 주조.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조 공정. 판을 만들어서 자르고 땜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왁스 카빙이나 레진 제품을 가지고 은을 부어서 만드는 주조 공정으로 주로 백금 제품은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재료예요. 주로 많이 쓰는 재료, 순은을 정은으로 바꾸는 재료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땜은입니다. 땜은. 이 땜은은 정은과 정은을 이 부분
반지를 만들려면 부분이 생기겠죠. 이 부분을 붙이려고 할 때, 접합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매몰제죠. 매몰제. 근데 이 댐은 같은 경우는 종류가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강댐, 중댐, 약댐.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강댐은 7대3, 수는이고 30%가 구리 플러스 아연. 중댐은 6대4, 약댐은 5대5입니다. 이 매몰제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와 B와 C를 우리가 접착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제일 먼저 A를 붙일 때 강댐, A와 B를 두 번째 붙였을 때 중댐, A, B 중에 마지막에 C를 붙였을 때 약댐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 순원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높은 온도에서 이 매몰제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강댐 같은 경우는 70%가 순원이기 때문에 정은이 댐하고자 하는 이 재료의 정은이 녹기 일보 직전에 이 매몰제, 댐은이 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자, 처음에 접하는 분들이 강댐을 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이 순으로 가면 갈수록 낮은 온도에서 녹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댐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댐은이 녹아서 굉장히 단단하게 붙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약점은 정은이 녹기 일보 직전에 녹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약댐은 낮은 온도에서도 매몰제가 먼저 녹기 때문에 좀 쉽게 여러분들이 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약댐은 불순물이 구리하고 아연이 50% 있기 때문에 댐을 하고 나면 약간 노란기가 나와요. 여기 노란 부분이 나요. 노란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강댐을 사용해야 될 때, 약댐을 사용해야 될 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택해서 댐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 톱대에 관한 톱대. 톱대에는 톱날을 씁니다. 톱날. 0번도 있고 1번도 있고 쭉 있어요. 0번이 가장 가늘죠. 자기가 어떤 무언가를 자르려고 할 때 아니면 선적으로 어떤 투각을 해야 될 때에 따라서 아주 가는 걸 쓰든지 1번을 쓰든지 2번을 쓰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톱날은 앞뒤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앞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위쪽이고 여기 아래쪽이.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톱대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작업하는 것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톱날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톱날을
실제 보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알 수도 있겠지만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자기 손등에 대놓고 살짝 밀어보면 반대로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밀면 미끌리고 이쪽으로 당기면 약간 피부가 걸린다는 느낌으로 그럼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톱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톱날을 끼우실 때는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하시라는 얘기고 그냥 끼우듯이 이렇게 끼우면 이게 탄력이 없어요. 탄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톱날을 1번을 먼저 고정한 다음에 2번이 고정되기 전에 사람의 힘으로 이 손잡이를 어디 부분에 대고 약간 밀면 이 쇠 부분이 정말 약간 탄력을 받습니다. 약간 굽어지면서. 그때 2번을 조으든가 1번을 조아서 조은 다음에 탁 놓으면 얘가 바짝 딱 하면서 이 부분이 단단하게 평행으로 정확하게 잠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실무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톱날을 사용하지 않고 반대로 사용하는 분도 있어요. 반대로 사용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재료를 자르는가에 대한 것도 있고 어떤 습관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 옳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을 해보면 손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것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톱날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톱날은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료를 절단하기 위해서 톱날을 처음에 끼워서 이렇게 자르다 보면 어떤 같은 경우는 정말 새 거다 할 정도로 정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톱날을 바로 끼웠는데도 매끈매끈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교체하셔야 돼요. 톱날을 아무리 새 거라도 교체를 하셔야 돼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묻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톱날을 자르실 때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자르실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45도로 이 방향으로 톱질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이 방향으로 톱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톱질하는데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톱대를 사서 사용을 처음에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말 탱탱하게 잘 잠겨져 있어요. 근데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이게 자꾸 톱날이 풀립니다. 처음엔 탄탄했던 것이 자꾸 풀려요. 그럼 이제 여기에 보시면 잠금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걸 딱 풀어보면 이런 부분이 밑에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줄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안에 톱날을 잠그는 이 부분 안에 은가루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밀착되게 못 잡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리고 나면 이걸 분해해서 솔 같은 걸로 이걸 틀어주시면 또 다시 잘 잠깁니다. 또 한 가지, 이 홈 있죠, 홈. 이 홈이 여러 번 톱날을 사용하다 보면 이 홈이 어느 정도 닳아져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홈이 이렇게 깊어야 되는데 닳아져 있어요. 이럴 때도 톱날이 잘 빠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줄로 다시 그죠? 다시 선명하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또 톱날이 탱탱하게 잘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톱날을 사서 여러분들 사용을 하는데 잘못 사용하면 자꾸 엉가루 낀다고 불평불만도 하고 뭐 또 새 걸로 사기도 하는데 이 톱대는 좋은 거 하나 사면 평생 씁니다. 톱대가 뭐 부서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면 별 무리 없이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또 한 번은 요 핀셋은 우리가 재료를 땜 작업할 때 땜은도 잡고 그 다음에 은재료도 잡고 하는 부분 열 전도율이 좀 없습니다. 근데 이 핀셋은 요 앞부분 있죠, 앞부분. 요 앞부분이 이 땜은을 아주 작은 땜은을 잡을 정도로 아주 이가 잘 맞아 있어줘야 돼요. 이가 잘 맞아. 근데 이 앞부분이 이가 안 맞는데도 계속 사용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줄질로 이 부분을 또 갈아서 아주 좁빗하게 계속 갈아 쓰셔야 돼요. 네.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핀셋은 소모품입니다. 톱대는 평생 쓰지만 핀셋은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계속 갈아서 써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가 땜 작업하면서 땜은 여기 또 핀셋에 묻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갈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료를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에 때문이 묻어 있으면 막상 여기 땜을 하고 나서 때문이 핀셋하고 붙어가지고 정은하고 붙어가지고 또 떨어지지 않아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묻어지면 줄질로 갈고 때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갈아서 작업을 하셔야 일이 이중일이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알아봐야 될 게 여기 있는 측정기.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측정기. 저희들은 센치를 거의 안 씁니다. 밀리미터를 써요. 밀리미터. 굉장히 가는 부분과 굉장히 미세한 부분을 재야 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해요.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모양이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모양이죠. 그죠? 숫자가 있어요. 0, 0,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로 돼 있죠.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 10mm라고 하는데 10mm, 1cm죠, 1cm.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 이렇게 1, 이렇게 2, 이렇게 3, 이런 숫자가 이렇게 또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고자 하는 어떤 내용물을 여기에 딱 이걸 이동시켜서 이 부분을 이동시켜서 딱 재면 이 밑에 있는 0이라는 것이 이 위와 일치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갑니다. 가면 첫 번째 칸에 가서
재면서 여기가 0이 이 첫 번째 칸 숫자 위에 있는 선하고 일치가 되면 이 재료의 두께가 1mm라는 얘기입니다. 1mm. 자, 근데 이 0이 첫 번째 칸은 요 위에 있는 하나, 두 번째, 이 첫 번째, 그게 그래. 이 0이 첫 번째 칸에 가서는 지났는데, 이 두 번째 칸에 가서 아직 안 지나 있을 때, 이 나머지 숫자 있죠. 나머지 숫자, 만일에 2가 요 위에 있는 선어가 일치가 되고, 나머지는 뭐 일치가 안 됐다. 일치가 안 되고 있다. 하면, 이 재료의 두께는 1.2m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니아킬레파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버니아킬레파스는 두께를 잴 수 있고요. 높이도 잴 수 있고 안찌름도 잴 수가 있습니다. 버니아킬레파스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봐야 될 확대경입니다. 확대경. 이 확대경은 우리가 룹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룹배. 이 확대경 안에는 세 개의 렌즈가 있어요. 세 개의 렌즈. 구면 숫자를 줄이는 렌즈와 색 숫자를 줄이는 렌즈 하나, 그 다음에 돋보기가 있겠죠. 구면 숫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부분을 확대하면 어느 중간에는 이렇게 선명한데 이쪽 가서 흐릿흐릿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면 숫자고 색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가 돋보기, 여러분들 돋보기 보면 정중앙은 선명한데 이쪽 가서 흐릿흐릿하잖아. 그죠? 이게 이제 구면 숫자. 색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중앙은 색이 선명한데 이쪽 가서는 흐릿흐릿한 거.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이 룹배는, 이 확대경은 이 구면 숫자와 이 색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렌즈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는 방법은 보통 저희들이 많이 쓰는 게 10배 확대경, 10배 확대경.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눈이 여기 있으면 이마가 여기 볼이 여기 있으면 손으로 이 렌즈를 이렇게 잡고 손을 여기 먼저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확대하고자 하는 보석 있죠. 보석을 이동을 해서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네. 할아버지들 돋보기 보듯이 물건을 여기 가까이 놔놓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룻배를 광대뼈에 손으로 고정을 딱 한 다음에 양눈을 떠야 돼요. 한쪽 눈만 이렇게 감고 하시면 안 되고 양눈을 떠서 확대하고자 하는 이 스톤을 무언가를 이동시켜서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양눈을 뜨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 매장에 있을 때 또 어떤 다른 쪽의 어떤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쪽 눈을 감고 하는 것보다는 양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룻배를 관찰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구에 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도구에 수는, 떼문, 확대경, 버니아킬레파스, 톱날, 톱대, 핀셋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나머지 여기 줄 있는 부분은 깎는 형태, 그죠? 줄질에 내는 거. 핀 집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떤 형태를 쪼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 스레바지는 은가루 모을 때, 망치는 어떤 재료를 두들기거나 형태를 만들 때 쓰는 것이고, 여기 있는 광쇠는 마지막 마감 작업에 주로 쓰이는 두 개다. 여기에 있는 이 재료 세공 장비에 관한 어떤 세세한 방법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음반지 만들기를 시작하는데, 음반지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다음 시간 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